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더위에 지쳐 입맛 없을 때 은은하게 고소한 녹두차 한 잔이 몸을 살려주는 느낌. 또 겨울밤 따끈한 녹두죽 한 그릇에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순간. 이렇게 사계절 내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슈퍼푸드가 바로 녹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녹두가 왜 그렇게 좋은지, 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몸에 더 잘 맞는지, 찰떡궁합 음식과 피해야 할 조합, 그리고 녹두죽과 녹두차 레시피까지 알차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녹두의 진짜 매력을 모두 확인해보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백세 TV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녹두가 왜 슈퍼푸드라고 불리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1. 녹두의 효능. 첫 번째,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녹두는 자연이 준 해독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도 실려 있을 만큼 녹두는 해독의 대명사였습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알코올 해독뿐 아니라 중금속, 독성 물질 배출에도 효과적이라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제격입니다. 두 번째,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강합니다. 녹두는 본래 청열 작용이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 몸속에 쌓인 열기를 식히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청열이란 한의학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체내에 쌓인 과도한 열, 즉 염증이나 열감, 화병 등을 내려주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더위에 지쳐 입맛이 떨어졌을 때나 몸에 열이 많아 불쾌지수가 높을 때 녹두차를 마시면 체온을 안정시켜주고 갈증을 해소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특히 열로 인한 두통이나 입안이 헐었을 때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피부 미용에도 탁월합니다. 녹두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플라보노이드는 피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이 두 가지 성분 덕분에 녹두는 피부 노화 예방은 물론 여드름과 트러블 완화에도 효과적인 자연 미용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녹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저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GI 수치가 낮다는 것은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인슐린 분비를 급하게 자극하지 않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이 쉽게 오르는 분들에게는 식사 후 혈당 급등을 막는 데 효과적이죠. 또한 녹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녹두에는 아연, 비타민C,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나 감기,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에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녹두 껍질도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 보물입니다. 녹두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식이섬유가 집중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이 더욱 뛰어나고 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껍질째 섭취하면 해독 작용과 혈당 조절 효과가 더 높아지며 껍질 속 녹색 색소인 클로로필은 체내 독소 제거를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녹두를 조리할 때는 가능하면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녹두 껍질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만큼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생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녹두의 놀라운 효능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녹두,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녹두죽과 녹두차 레시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녹두죽 만드는 법. 녹두 2컵, 쌀 1컵을 준비해주세요. 녹두를 5시간 이상 충분히 불리고 쌀도 한두 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냄비에 불린 녹두와 생수 2리터 정도를 부어서 끓이세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서 2-30분간 더 끓여주세요. 불린 쌀에 생수 1리터 정도 부어서 끓여주세요. 쌀이 알맞게 퍼지면 녹두를 넣어서 함께 끓여주세요. 중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끓이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녹두죽 완성. 기호에 따라 소금 간을 살짝 해주세요. 속이 편안하고 든든한 한 끼로 딱 좋습니다. 녹두차 만드는 법. 녹두를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뺍니다.
물 1리터에 녹두 20g을 넣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끓입니다. 체에 걸러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마시면 오케이. 식사 전후로 마시면 소화에 좋고 여름철 더위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남은 녹두는 밥을 지을 때 넣으면 좋아요. 이렇게 집에서도 간편하게 녹두의 건강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시원한 녹두차, 겨울철엔 따끈한 녹두죽으로 사계절 내내 활용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번엔 녹두를 섭취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2. 녹두 섭취 시 주의할 점. 첫째, 체질에 따라 찬 기운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녹두는 찬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는 몸속 열을 식혀주는 데 탁월하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체온이 낮거나 손발이 찬 한 체질인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이 냉한 사람, 평소 설사를 자주 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녹두를 과하게 섭취하면 폭통, 설사, 배앓이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장에 더 큰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리 후 섭취하거나 따뜻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과다 섭취는 금물. 녹두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는 유익한 성분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발효되며 가스를 생성하고 그 결과 복부 팽만감이나 더부룩함, 심지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평소 장이 민감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부터 시작해 조금씩 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두는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녹두의 풍부한 칼륨 덕분인데요. 칼륨은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혈압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이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저하되면 어지럼증이나 무기력감을 동반할 수 있으니 녹두를 약처럼 많이 섭취하기보다는 식품으로서 적절한 양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독, 적당히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녹두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게 좋을까요? 바로 궁합 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음식 조합은 건강 효과를 더욱 높여주니까요. 3. 녹두와 찰떡궁합 음식 3가지. 팥. 팥은 녹두와 함께 섭취할 때 이뇨작용과 해독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팥은 전통적으로 이뇨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체내의 과잉 수분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녹두의 해독작용과 결합하면 체내 독소 배출과 부종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늘. 마늘은 녹두와 함께 섭취할 때 면역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늘의 주요 활성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두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하며 이 두 식품의 결합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녹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돼지고기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이 풍부합니다. 돼지고기의 티아민은 녹두에 함유된 탄수화물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며 두 재료의 조합은 체력 보충과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녹두가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완화해 주어 맛의 균형을 이루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녹두의 찬 성질과 돼지고기의 기름진 성분이 상충하여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복부 불쾌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체질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땐 기름기 없는 부위를 선택하고 적당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두와 찰떡궁합 음식 3가지 알아보았는데요. 반대로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조합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녹두와 상극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4. 녹두와 상극인 음식 3가지. 생강. 녹두는 찬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체내 열을 내려주고 해독 작용을 합니다. 반면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덥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성질이 상충하여 녹두의 해열 및 해독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식초.
녹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내 산성도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식초는 산성이 강해 녹두의 주요 영양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와 녹두를 함께 섭취할 경우 녹두의 해독 및 해열 성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오이. 오이도 찬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분류되며 녹두와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냉기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위가 찬 사람이나 속이 약한 분들 중에는 소화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체질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음식 간 궁합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영양소라도 함께 먹는 방식에 따라 흡수율이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녹두를 챙겨 드신다면 어떤 조합은 피하고 어떤 조합은 선택해야 할지도 꼭 함께 알아두셔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녹두의 다양한 효능부터 주의사항, 궁합 음식, 상극인 음식, 그리고 녹두죽과 녹두차 레시피까지 알아봤습니다. 녹두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탈이 될 수 있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한 끼,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